역사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엠블린과의 결혼을 위해 헨리 8세가 이뤄낸 종교개혁은 또 다른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노스워크셔 지역에 자리한 파운틴스 수도원은 1539년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수도원 해산 조치를 하면서 문을 닫은 곳입니다. 처음 13명의 수사가 생활터전으로 시작한 수도원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해체되기 전에는 잉글랜드 북부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과거 부유했던 수도원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이곳이 그 파운틴스 앱이라고 해가지고요. 파운틴 수도원이죠. 한 500년 정도 11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이 북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했던 어떤 위세를 떨쳤던 그런 수도원입니다. 야, 규모가 엄청난데요? 이게 지금 다 불타서 무너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도 이 해랑의 규모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 북잉글랜드 최고의 수도원이었다는 그 얘기가 실감이 나네요. 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오래된 폐허를 찾아다니냐고 말이죠. 그건 이곳이 바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게 결국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무너졌지만 500년 전 이곳에 펼쳐졌던 그 풍광들을 생각해보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야, 이 수도원의 1000년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폐허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원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종교개혁으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낸 헨리 8세는 그 다음에는 수도원의 해산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영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수백 개의 수도원은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황을 떠받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도원들은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 겁니다. 헨리 8세는 그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수도원을 해산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원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재산들을 자신을 지지했던 종교개혁을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헐값에 넘기게 되는 거죠. 결국 수도원 해산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수도원에 죽어있는 재산들을 가져가게 된 중상계급 이상의 젠트리 계급은 이 막대한 부를 바다에, 교역에, 산업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런던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영국은 끊임없이 바다로 드레이크로 대표되는 해양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포츠머스항 그리고 도버로 향합니다. 12세기에 건설된 포츠머스항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입니다.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한 헨리 8세의 기함 메리로즈호와 트래펄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의 기함이었던 빅토리호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800여 명의 선원과 100여 문의 대포를 실었던 빅토리호는
19세기 영국 해군의 힘을 대표하는 함선입니다. 빅토리오만큼이나 유명한 함선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8세의 기함 메리로조입니다. 1545년 프랑스와의 전투 때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했던 메리로조는 1982년 인양되어 현재 이곳에서 복원 중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헨리 8세의 꿈이 집약된 메리로조는 침몰되기 전까지 30여 년간 전투에 사용됐던 함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1982년에 건져낸 이 배는 올해 말까지 건조 작업을 마치고 수세대에 걸쳐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메리로조호에 대한 영국의 자부심과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유럽 역사에서 바다를 가장 먼저 개척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죠. 영국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나 이 헨리 8세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었듯이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헨리 8세, 그리고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이 3대에 걸쳐서 바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배는 어떤 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대에 걸친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끝에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치고 세상의 바다를 장악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배를 보고 나니 비극적인 스캔들의 주인공 헨리 8세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정말로 강대국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결혼을 6번씩이나 해가면서 참 사랑하는 엠블린에 이렇게 목을 쳐가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게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도 배를 만들어서 정말로 내가 세상의 바다를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 그런 이제 강대국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제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그 꿈을 이룬 게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라는 그 아이러니도 생각이 나네요. 3대에 걸쳐 해상 강국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포츠머스 항을 뒤로하고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너뜨렸던 도버로 향합니다. 바로 저 건너가 프랑스거든요. 불과 30여 킬로에 불과한 정말로 좁은 해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 바다에서 엘리자베스의 군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불사르고 그리고 또 넬슨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침공군을 저지함으로써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도록 하는데 초석이 된 바다거든요. 영국은 이 좁은 해협을 지켜냄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정말로 이 위대한 해협에 와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해상 전투가 벌어졌던 도버 해협은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한 바다인 동시에 위대한 정복자들이 패배를 맛봤던 바다죠. 파란만장한 핏빛 역사와 백악 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굉장히 달아요.